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슬아랑입니다. 네, 오늘은 슬아랑과 함께 53번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74회 53번 문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53번 문제를 보자마자 3분 안에 바로 첫 문장을 싹 써내려갈 수 있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강의도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같이 풀어볼 문제 살펴보러 가실까요? 고고! 네, 오늘 같이 살펴볼 문제 보실까요? 74회 53번 문제로 나왔던 내용입니다. 다음을 참고하여 노년층의 취업 요구에 관한 글을 200에서 300자로 쓰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보니까요, 그래프가 하나, 둘, 세 개가 나와 있네요. 요즘 53번 같은 경우는요, 이러한 그래프가 3개, 4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2, 300자 안에 이렇게 그래프를 3개 이상을 쓰려고 하면 각각 그래프의 가장 중요한 내용만 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 이 문제 보자마자 어떻게 써야 할까요? 1번, 2번, 3번 이렇게 제가 순서를 적어드린 것처럼 이 순서로 글을 적어야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보자마자 3분 안에 바로 착착 첫 문장이 나와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첫 문장을 빨리 쓸 수 있는지 저와 같이 공부해 보러 가실까요? 자, 그러면 같이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53번 첫 문장 쓰기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토픽 시험장에 가셔서 53번을 보셨을 때 딱 세 가지만을 확인하신 후에 바로 첫 문장 쓰기가 나와야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이 세 가지만 알면 여러분도 3분 안에 첫 문장을 바로 쓸 수 있어요. 자, 그 첫 문장 쓰기에 중요한 세 가지 첫 번째는요, 주제, 그리고 조사 기관, 그리고 조사 대상입니다. 이 세 가지를 확인하고요. 이번 문제에 이 세 개 중에 뭐가 나와 있는지, 몇 개가 나와 있는지를 체크하신 후에 바로 첫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를 살펴보니까요. 이번 문제의 주제는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년층의 취업 요구입니다. 대부분 이러한 주제는 문제에 이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살펴보고 주제를 확인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 기관과 대상을 보셔야 하는데요. 이 조사 기관과 대상은 나오는 문제도 있고 안 나오는 문제도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자료 인주시청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 자료는 기관이에요? 대상이에요? 네, 기관입니다. 그러면 오늘 문제에 조사 대상은 나와 있나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첫 문장을 바로 써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확인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첫 문장을 써요, 선생님? 이라고 물어보신다면, 자, 이 표현은요, 꼭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표현은요, 특히나 3급 학생들, 이제 53번을 연습해야 되는 3급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조사기관에서 대상으로 주제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제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자, 이 표현을 암기하신 다음에요, 문제에 맞춰서 요 부분을 넣어주시면 돼요. 자, 오늘 조사기관이 어디였죠? 인주시청. 인주시청에서 라고 쓰시고, 오늘 문제에서는 대상이 없었죠. 그러면 빼요. 자, 인주시청에서 뭐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거죠? 여기 주제, 노년층의 취업요구. 이거를 넣으시면 문장이 완성됩니다. 자, 어떻게 해요? 조사기관 여기 있네요. 인주시청. 인주시청에서 주제, 문제에 있죠? 노년층의 취업요구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 이 표현만 알고 있으면 53번 보자마자 바로 첫 문장 쓸 수 있겠죠? 네, 이어서 보시면요. 앞에 표현과 달리 조금 간단하게 짧게 쓸 수 있는 표현으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설문기관에서 주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렇게 쓰시고 바로 그래프의 해석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앞에 문장을 쓰신 분들은 앞에 문장에 이어서 바로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는 그래프 설명, 해석을 바로 이어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살펴볼게요, 여러분. 설문기관 아까 어디였죠? 인주시청이었죠? 인주시청에서 주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 주제는 문제에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에 여기 나와 있네요. 노년층의 취업 요구. 취업 요구에 대해 조사한 결과 라고 하고 이 뒤에 이제 그래프의 해석이 나와야 합니다. 자, 이 그래프의 해석 같은 경우는요. 어떤 그래프에 쓸 수 있냐면 이 그래프처럼 이렇게 연도가 나와 있고 그래프가 증가하거나 혹은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표현으로 한번 오늘 문제 해석 같이 써볼게요. 자, 그래프 주제를 쓰려고 봤더니 여기도 주제가 있고 여기도 주제가 있네요. 여러분,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달라요? 자, 이 주제는 문제에 나와 있는 큰 주제. 요거는 여기 그래프에 나와 있는 제목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 주제는 그래프의 제목이라고 했죠? 이 표현으로 써볼까요? 뭐는 노년층의 취업 희망률은 자, 몇 년 몇 %였어요? 앞에 2009년에 몇 %? 48%. 2009년에 48%에서 자, 그 다음 몇 년에서 몇 %로 되었죠? 2019년에 62%로 늘어났네요. 2019년 62%로 자, 몇 년 만에 이 표현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지만 뭔가 변화를 확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이긴 해요. 10년 만에 자, 급증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써있는데 여기서는 증가한 거니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쓸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급증급감이 나왔는데요. 급증은 급격히, 갑자기 막 증가한 거예요. 그럼 급감은요? 반대겠죠. 급격히, 갑자기, 많이 확 준 겁니다. 그럼 이 그래프를 보니까 갑자기 확 증가를 했죠. 그래서 제가 급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급증, 급감 이런 표현은 알아두시면 유용하겠죠? 네, 여러분, 첫 번째 그래프를 끝내고 이제 두 번째 그래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를 봤더니요, 여러분, 그래프를 특징을 좀 보니까 한 그래프 안에 결과가 두 개가 있네요. 그쵸? 한 그래프 안에 지금 답변된, 응답된 결과가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결과가 두 개인 그래프의 핵심은 이 두 개의 결과를 비교해서 써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쓰는 건지 살펴볼게요. 두 번째 그래프를 쓰기 전에 이렇게 소개를 해줘야겠죠? 그래프 주제를 살펴보면 그래프 주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이런 문장 둘 중에 하나만 앞에 써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래프 주제라는 건 이렇게 그래프의 제목이었죠. 자, 뭐를 살펴봤죠? 요거. 노년층의 취업 희망 이유를 살펴보면 노년층의 취업 희망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이렇게 처음 도입을 시작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두 개의 결과를 써줘야 돼요. 두 개의 결과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과 이것을 비교되게 써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래프 1, 얘는요, 위에, 밑에 거는요, 그래프 2가 됩니다. 이렇게 결과가 두 개에 있는 그래프의 경우는 하나는 변화가 거의 없어요. 혹은 변화가 매우 작아요. 그런데 하나의 결과, 다른 하나는 결과가 매우 많이 증가하거나 매우 많이 감소해서 이 두 개를 비교해라 라는 것이 핵심인 거예요. 자, 봤더니 그래프 1, 이렇게 생활비 마련이라고 응답한 이 결과는 조금 감소했죠. 그쵸? 그러면 여기 이어서 한번 적어 볼게요. 그래프 2, 1,
2가 아니고 1이에요. 죄송해요. 자, 생활비 마련이라고 응답한 결과는 조금 어떻게 됐나요? 조금 감소했죠? 조금 감소한 반면 이렇게요. 자, 제가 이렇게 반면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앞의 결과와 뒤의 결과를 비교시켜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래프 2는 뭐죠? 자아실현 추구. 자아실현 추구라고 응답한 결과는 자아실현이라고 응답한 결과는 자, 몇 년 만이었죠? 2009년에서 2019년이니까 10년 만에 10년 동안 몇 배 증가한 거죠? 여기 보니까 3배라고 써있네요. 3배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라고 뒤에 써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이제 마지막 그래프예요. 조금만 더 힘을 내주세요. 파이팅! 네, 자, 마지막 그래프는요, 원인과 관련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자, 보시면요, 그래프가요, 원인이라고 써있네요. 53번에 이렇게 표가 나올 때는 원인이나 향후 과제와 관련해서 쓰는 그런 써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인 설명하기 표현 같이 배워볼게요. 원인 설명하기 표현으로는 이러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는, 변화의 원인은, 이러한 변화의 원인으로는, 혹은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뒤에는 뭐 때문이다, 뭐뭐라고 할 수 있다, 뭐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문제에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이 4가지에 맞춰서요, 여러분 뒤에는 아무 내용이나 같이 이렇게 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뭐뭐 때문이다. 뭐 이런 변화의 원인으로는 뭐뭐 등을 들 수 있다. 이렇게 섞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문제에 적용시켜 볼게요. 자, 저 변화의 원인은, 이런 변화의 원인으로는 저는 이러한 변화의 원인으로는 이라 써볼게요. 원인으로는 문제에 봤더니 지금 뭐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요? 노인연금 지급 등 복지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년층이 감소하고요. 그리고 자아실현 추구를 하는 노년층이 증가한 거죠. 그러면 이 내용을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변화의 원인으로는 노인연금 지급 등 복지정책 확대가 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년층이 감소하고 자아실현 추구를 원하는 노년층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증가했다고 할 수 있다. 증가한 점을 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앞에서 쓴 내용들이요, 제가 이렇게 원고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원고지 쓰기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아시죠? 꼭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하셨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